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일어난 소용돌이 같은 사건. 그 변화는 나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비가 계속해서 내리던 그날, 밖에서는 세상이 물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면 흐릿한 빗줄기들이 거리에 내려앉고 세상은 어두운 재빛에 잠겼죠. 일상적인 오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 전 한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일상이 평화로워도 불안한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전화가 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일어난 소용돌이 같은 사건. 그 변화는 나를 어떻게 바꾸었을까? 비가 계속해서 내리던 그날, 밖에서는 세상이 물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창밖을 바라보면 흐릿한 빗줄기들이 거리에 내려앉고 세상은 어두운 재빛에 잠겼죠. 일상적인 오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때 전 한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정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일상이 평화로워도 불안한 감정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전화가 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 정말 무언가 바뀌지 않으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전화는 그렇게 제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아들은 보통 퇴근 후에나 연락을 하는데 그때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하고 급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알지.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 한쪽 팔이나 다리 쪽으로 중심을 잡기 마련인데 어떻게 두 팔이 다 부러질 수 있을까? 아들은 그런 제 의문을 넘어서서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심각해. 빨리 와줘. 그 말이 더 커지면서 저는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죠. 병원으로 가는 길은 너무도 불안했어요. 택시를 타고 미친 듯이 쏟아지는 비 속을 지나면서도 마음속에는 점점 더 커지는 불안감과 두려움만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별일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지나치게 당황한 모습도 무시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젠 무엇보다 며느리의 상태가 걱정스러웠죠.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간 그곳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각기 다른 소리들이 제 귀를 괴롭혔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환자들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울리는 긴급 호출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제 머릿속에서 굉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제가 그 속에 휘말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눈을 부라리며 병원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응급실 커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손톱을 물어뜯고 그 표정은 정말 평소의 그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저는 그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태호야. 저를 보고 아들은 얼굴에 손을 쓸고 나서 울먹이면서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 의사 선생님 말이 너무 심각하다면서 양쪽 팔이 다 부러졌다고? 아들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고였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의사한테 말 좀 제대로 들었어? 저는 그 말로 아들을 다독였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실내의 공기는 너무도 급박하게 흘렀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이미 다쳤습니다. 그때 희정이의 상태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앞섰죠. 아들은 제게 뚜껑을 열듯 숨을 크게 쉬고 고백했습니다. 희정이 팔 2개 다 부러졌대. 너무 급해서 다른 치료를 받기도 전에 이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희정이가 정말 그런 상태일까요? 그냥 다친 것이 아니라 양팔이 부러진 것이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 말은 사실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밀치고 커튼을 밀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워있는 희정이를 보았죠.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고통을 겪는 모습이었고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양팔은 깁스에 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희정이는 고통 속에서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사라진 느낌을 받았어요. 아마도 그 긴 시간을 겪어온 탓이겠죠. 희정이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저 흐느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조심하자. 네가 아픈 건 다 잊을게.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희정이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그 아픔을 겪으면서 자신이 나에게 보였던 모습들이 그동안 어떻게 느껴졌는지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상을 넘어선 문제였죠. 그 안에는 뭔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희정이는 계속해서 울었고 나는 계속해서 그녀를 다독였어요. 그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고 내 안의 혼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과연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였을까요? 희정이의 아픔과 눈물 속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나의 직감은 의심과 혼란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내 마음은 계속해서 휘몰아쳤습니다. 희정이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대로 그저 넘어졌다고 하기엔 너무도 기이한 사건이었어요. 양팔이 부러졌다는 사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다쳤을까요? 의심이 들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비가 계속 쏟아지며 지나가는 풍경을 보고 있자니 괜히 모든 게 불안하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고라기엔 너무도 기이하게 느껴졌고 그 불안한 감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나는 그저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일상에 갑자기 불길한 의심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지나쳐왔던 많은 것들이 이 시점에서 돌아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졌죠. 집에 도착해 보니
아들은 며느리의 병원비를 챙기느라 분주했고 희정이는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정말 희정이 다쳤을까? 그 말을 믿어야 할까?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아팠지만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집에 도착한 후 아들이 제시한 병원비를 봤을 때 제 속은 다시 한번 타들어갔습니다. 병원비가 상상 이상으로 비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치료비가 아니라 비급여 항목들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최신 재료로 치료한다고 했지만 그 돈은 정말 정당한 것일까? 그럼에도 아들은 그 말에 너무나도 강하게 반응했고 병원비에 대한 의문을 묻지 못하게 만들었죠. 엄마, 지금 돈이 문제야? 너의 며느리가 저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신 소재로 해야 뼈도 잘 붙고 회복도 빠르다고 해서 제일 좋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 아들의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속물 같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잘못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의심을 억누르며 병원비를 결제한 뒤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난 그저 빨리 희정이의 깁스가 풀리길 바랄 뿐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죠. 그러나 그런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계속해서 의심은 더 강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걸까? 내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일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희정이의 팔에 둘러져 있는 깁스를 생각하며 그 다친 사람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아픈 것만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 나는 내 마음속에서 결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자. 너무 많은 의문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선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엇이든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죠. 그때부터 제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드러내야 한다는 결단이 내린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이 상황을 넘길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결심한 첫 번째 일은 바로 나의 모든 감각을 최대한 예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해 희정이와 아들 태호의 행동을 분석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 결심이 내 안에서 굳어졌을 때 나는 더욱 차갑게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희정이와 아들 태호의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나는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의문을 풀어낼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었어요.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내가 택한 방법은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희정이의 상태나 태호의 반응은 단순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아니라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집에서 희정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아들 태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들의 반응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특히 희정이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의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비정상적으로 보였죠. 다친 팔을 깁스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상처와 고통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하는 의심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정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희정이는 계속해서 병원에서 받았다는 깁스를 며칠째 벗지 않았습니다. 는 아주 작은 실수처럼 보였지만 내 경험상 저런 반응은 대체로 무언가 숨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었죠. 희정이가 병원에서 받았다는 치료의 정도와는 달리 그녀의 몸은 그치지 않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모습들과는 달리 그런 태도는 그녀의 진짜 상태를 의심케 만들었죠. 밤에 나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그들 모두의 행동을 한 걸음씩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나 행동을 감시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의심이 쌓였고 결국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순간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한번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그들의 대화 속에서 뭔가 유의미한 단서를 찾으려고 했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에서 나는 그들이 은밀히 주고받은 말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분명히 가짜였고 그들 스스로도 그런 거짓말을 숨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찾은 단서는 모든 것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의심은 이제 더 이상 모호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찾은 증거들은 모든 의문을 확실히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고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나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와 정보를 바탕으로 그들을 다시는 속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거짓을 폭로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와 며느리 희정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문제였죠.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 모든 증거는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고 이제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고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결정을 내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의 계획은 그동안의 의심과 혼란을 끝내고 진실을 마침내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희정이와 태호가 그동안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내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그들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진심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죠. 내가 가진 증거들은 단순히 그들의 말을 넘어
그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열쇠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일은 그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부터 시작되었죠. 내가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들의 표정과 말은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아들 태호는 자주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고, 희정이는 나를 대할 때마다 조금씩 기이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녀는 마치 내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때때로 내 눈을 피하고 다른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런 태도들이 나에게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이 들킬 것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그들을 면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에 대해 나는 그들의 거짓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희정이와 태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실을 묻기 전에 나는 그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지 궁금했어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그들의 반응을 확인한 뒤에야 나는 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희정아, 태호야, 너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그들의 표정은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태호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급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오해하셨어요. 이건 다 희정이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같이 동참한 거예요. 희정이는 다급하게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제발 오해하세요. 저희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팠고 그저 모든 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말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그때까지도 나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증거들은 그들이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만들어줄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증거를 그들에게 내보였죠. 먼저 나는 그들이 어떻게 나를 속여왔는지에 대한 모든 사실을 다시 말해줬어요. 그동안 그들이 했던 말들과 행동들, 그리고 내가 확보한 증거들, 녹음된 대화와 영상, 모두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속이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야. 이건 단지 우연이 아니야.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어. 그 순간 희정이와 태호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희정이는 입을 벌려 다급히 말을 하려 했으나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그들이 숨기고 있었던 거짓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들은 이제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했죠. 그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들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들의 거짓은 끝났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끝났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히 밝혀졌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결과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게 큰 교훈을 주었고
나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마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죠.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희정이와 태호의 변화된 모습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엇을 할지 모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내가 예상한 것과 달리 더욱 무기력하고 억제된 모습이었습니다. 희정이는 여전히 내게 말을 걸 때마다 죄책감에 찬 눈빛을 보였고, 태호는 자주 집을 떠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그들은 내게 사과하거나 뭔가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서로에게 떠넘기고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희정이는 마치 모든 것이 내 탓인 양 날카롭게 나를 비난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 인생에서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들이 변할 거라는 희망을 품지 않기로 했죠. 그들이 저지른 죄는 결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오직 나 자신을 지키고 더 이상 그들에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라진 존재는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부재가 내게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국 그들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들을 내 삶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한 결심을 굳혔죠. 이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조금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끝났다는 평화로움이었지만 그 평화는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그들의 거짓말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내 삶에 미친 영향을 이제는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다시 차분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는 결국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순간 모든 것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하거나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내 삶의 평화였고 그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희정이와 태호는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후회는 이제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배운 것은 결코 자신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거짓은 결국 그들만의 일이었고 나는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나는 그들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할 때였죠. 그리고 그 선택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후 나는 하준이와 함께 제주도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주도의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를 보며 나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준이의 웃음소리가 나에게 다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순간 나는 진정으로 과거를 떨쳐내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지켜낼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삶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며 내가 선택한 길만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말 그대로 나의 삶에서 가장 치유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한 그 여행은 내가 느끼지 못했던 평화로움과 자유를 다시 선물해 주었죠. 우리는 해변을 거닐며 모래성을 쌓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무심코 웃음을 나누었어요. 그때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되돌려받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은 참 아름답고 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하준이의 맑은 웃음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이는 나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죠. 나는 내가 원하던 내 마음이 원하는 평온을 손에 넣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 내 마음속의 그 불안은 점차 사라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태호와 희정이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 결국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알았고 그 일로 인해 내가 얻은 교훈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하준이와 함께 다시 집에 돌아와서 나는 전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죠. 태호와 희정이가 떠난 이후 그 집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 삶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명확하게 깨달았으니까요. 내가 가진 평안은 그들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나는 하준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주 산책을 나갔고 매일 저녁은 함께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고통이나 상처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삶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들의 배신과 거짓말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분노가 일었지만 그 분노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어요.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죠. 이제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확신만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갈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속이고 배신했을 때 나는 그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었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내가 원하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준이는 내가 그동안 겪었던 아픔을 모두 치유해 주었고, 나는 그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나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상처가 필요 없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희정이와 태호가 저지른 거짓말 속에서도 나는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졌어요. 이제 그들은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나는 그들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유혹이나 배신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내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갈 시간이 왔으니까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삶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려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동안 놓쳤던 작은 행복들을 되찾기 시작했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가며 나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어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의 순수함과 웃음 속에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찾았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내가 모든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내 삶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은 매일매일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갔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나의 삶은 내가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었죠. 하준이와 함께하는 나날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주말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즐기고 집에서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태호와 희정이의 거짓말에 의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은 내게 큰 상처였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찾았고 그들은 그저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어요. 이제 나는 내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들은 내게 교훈을 주었고 나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긴 것 같았어요. 이제는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떤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깊이 깨닫고 있었죠. 하준이와 함께한 여행, 그 짧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며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동안 나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나는 이제 그 어떤 방해물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하준이만의 평화로운 삶이었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선택한 길을 고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태호와 희정이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내가 할 일은 내 삶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들이 나를 속였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을 잊고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준이는 내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나는 그와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확실히 잡고 나니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끌려다녔던 시간들,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이 평화는 단순히 외부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안의 힘을 깨닫고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고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나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는 내게 사랑과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이제 그 어떤 고통이나 아픔도 견딜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나와의 시간이 즐거운지 자주 물어보곤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할까요? 그 질문은 항상 나에게 깊은 의미를 주었어요. 그 질문 속에 담긴 순수한 마음과 사랑은 내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죠. 나는 그 A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내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또한 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나만의 취미를 찾기로 했어요. 내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정원 가꾸기나 음악 듣기, 그리고 책 읽기 같은 작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에 다시 몰두하면서 나는 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는 문득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기대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내 손으로 다시 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그 동안의 상처와 배신은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희정이와 태호가 저지른 일이 결국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나는 그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더 이상 다른 누구의 인정이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하준이와 함께 걸어갈 미래는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와 함께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준이와 함께한 시간은 점점 더 나에게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존재였죠. 하준이의 웃음소리와 기쁨이 내 일상을 채우면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고통에 매여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준이가 내게 물었을 때, 할머니,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 질문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나는 그저 행복을 느꼈고 그 행복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죠. 매일 아침 하준이와 함께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어요.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고 나를 따라올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준이와 함께할 미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와의 시간이 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가 내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내게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사랑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단지 고요한 삶이 아니었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 뿐이었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동안 지나치고 있었던 순간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그동안 내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나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희정이와 태호가 내게 주었던 상처는 결국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나는 그 변화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배신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기대나 요구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었고, 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와 함께한 제주도 여행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 나는 더 이상 희정이나 태호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내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나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이제 나는 하준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를 느끼며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상처는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이제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영향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 했던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매일을 살아가기로 했죠. 하준이는 그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든 나에게 하준이는 그 자체로 큰 선물이었고 그 선물은 매일 더 커져갔죠. 하준이와 함께한 일상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함께 공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거나 집에서 간단히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희정이와 태호에게 받은 상처는 내 삶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짓지는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내가 선택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후 나는 그 어떤 외부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내가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준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삶의 중요한 존재였고 그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원했던 평화로운 삶을 이제는 손에 넣은 기분이었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무엇도 내 삶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 나는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나만의 길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면서 내 삶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람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이와의 대화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그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웃을 때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큰 행복을 느꼈어요. 하준이는 아직 어리지만 그 아이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할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주는 평온함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정이와 태호가 주었던 상처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것은 이제 내 삶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나는 그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고, 하준이와 함께한 일상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외부의 요인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는 나에게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 모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지나쳐왔던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일상의 작은 기쁨, 하준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매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주는 기쁨을 온전히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한 여행에서 느낀 감정들도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늘을 보며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준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준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며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내가 과거에 배운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나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준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 그 아이와 나누는 작은 대화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었고, 그 순간들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죠.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것들, 내가 달려갔던 것들, 모두 외적인 성공이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평가에 맞추어 살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한 여정에서 나는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아이는 내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는 교훈을 주었죠. 내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하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이의 웃음소리, 그의 순수한 마음, 그 아이와의 시간을 통해 나는 이제 정말로 행복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하준이와 함께 일어나 그 아이가 만든 작은 그림이나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게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사랑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간단한 진리였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복잡한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나 돈,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죠.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진정한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적인 것에 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내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하준이와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나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그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이제 내게 가장 큰 행복이자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쫓아야 할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죠.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나 외부의 성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 존재였어요. 그 아이는 언제나 순수하고 그 자체로 세상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준이의 작은 손에 내 손을 쥐고 그와 함께하는 매일의 일상이 나에게는 그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시간은 나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와 힘을 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비로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준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내가 찾던 행복은 아주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쫓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찾기로 했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그 자체로 기쁨이었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완벽하게 충족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준이와의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나는 과거의 상처나 아픔을 더 이상 마음에 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나는 그 상처들을 치유하면서 더 강해졌고 내 삶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준이는 나에게 그 어떤 치료보다도 큰 치유를 선물해 주었고, 그 아이와 함께하면서 나는 진정으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그 아이와 나누는 대화, 함께하는 웃음,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하준이는 나에게 가족의 의미와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어요.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사랑이란 어떤 형태로든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하준이와 함께하는 순간이 그 자체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는 이제 그저 지나간 일들이고, 나는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시간들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모든 것이었죠. 이 순간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하준이와의 삶은 이제 내게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은 어느 순간보다 값졌고, 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이나 상처가 내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오늘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였고, 그 아이와 함께하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하준이와 보내는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외부에서 오는 기대와 평가에 맞추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그 무엇도 내 삶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준이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 내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들이 모두 물질적인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물질적인 성취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 안에서 느끼는 평화로움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만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었죠. 하준이와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더 이상 내 삶을 타인의 시선이나 외적인 것들에 맞추지 않기로 하였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한 이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고 나는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준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래나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왔는지를 깨달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은 그 자체로 행복했고 나는 그 행복을 더 이상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하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나는 그 아이와 함께 앞으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삶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준이와 함께하는 매일이 그 자체로 내게 큰 의미를 주고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어요. 하준이와 함께하는 오늘이 내 삶의 전부이고 그와 함께하는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고 하준이와 함께하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해지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걸 진심으로 좋아하신다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